서울 한남동 지광그룹 회장저택.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식탁 위엔 크로와상과 유기농 딸기가 놓였고 신문을 펼친 회장의 손길은 단호하고 절도 있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딸 지수연은 식당에 내려오지 않았다. 수연이는? 회장이 물었다. 집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가씨, 방이 비어 있습니다. 침대도 정리돼 있고 짐도 없습니다. 순간 포크가 손에서 떨어졌다. 지광그룹 회장 지강호는 단박에 깨달았다. 그 아이가 사라졌다. 그날 저녁 지광그룹 전 임직원과 사설 인맥까지 동원되어 딸을 수소문했다. 공항, 항만, 역, 호텔. 하지만 그녀는 지수연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지운 채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지수연은 지광그룹 회장의 딸이었다. 화장품 업계 최초로 1조 원 영업이익을 달성한 그 회사의 유일한 후계자. 어릴 적부터 고급 과외, 경영 캠프, 외국어 수업, 골프, 승마, 댄스까지 모든 일정을 지도받으며 살아왔다. 너는 지광그룹을 이어야 해. 내가 아니면 이 회사를 맡을 사람은 없어. 그 말은 자장가처럼 반복됐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머릿속에 박힌 주문. 심지어 반 친구들의 이름보다 더 자주 들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란 걸. 그건 부모의 욕망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사회봉사 실습차 들른 노인복지센터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이렇게 머리 자르니 시원하네요. 고마워요, 아가씨. 할머니는 손을 잡고 웃었다. 지수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자신이 직접 한 일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 순간. 그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돌아와 인터넷으로 미용학원을 검색했다. 그리고 몇 주 뒤 비밀리에 등록을 마쳤다. 하교 후 곧장 택시를 타고 변두리 학원에서 머리 자르는 법을 배웠다. 샴푸법, 커트라인, 롤펌 염색. 비싼 옷 대신 미용 가운을 입고 샤넬 대신 가위를 손에 쥐었다. 그때 처음 그녀는 자기 자신이 된 것 같았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다. 지수연은 오전에 외출한다고 말하고 미용학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선 롤펌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다. 수건을 목에 두른 노년 모델의 머리를 정성껏 만지던 중이었다. 지수연 아가씨, 낯선 목소리가 현장을 갈랐다. 머리를 채 끝내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양복의 남자 둘, 그리고 정중하게 뒷짐을 지고 들어선 지강호 회장. 지수연. 그 단 한마디에 학원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날 밤 지수연은 대저택의 응접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테이블엔 그녀의 미용 가운과 수업 출결 기록이 펼쳐져 있었다. 너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는 차가웠다. 전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정한 삶 말고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선택. 너는 지광의 이름을 지닌 아이야. 내 한 몸이 이 회사를 대표하는데 내가 미용사? 장난도 정도껏 해. 장난 아니에요. 지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머리를 자를 때만큼은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날 이후 지수연은 모든 외출을 금지당했다. 휴대폰은 회수됐고 방엔 CCTV가 설치됐다. 세상과의 연결이 끊겼다. 방엔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해가 뜨고 지는 걸 창문 너머로만 보며 지수연은 스무날을 넘겼다. 책장을 넘기다. 바닥에 그림을 그리다. 침대에 누워 벽을 보다가 다시 책을 펼쳤다. 그러다 문득 창밖에서 들려온 거리의 웅성거림. 그때 깨달았다. 내가 갇혀 있구나. 어느 날 밤 늦게야 돌아온 아버지와 어머니가 복도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이는 그냥 약혼시키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기 전에 확실히 길들여야 해. 회사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봐야지. 길들인다는 말. 그건 사람에게 쓸 단어가 아니었다. 그날 밤 지수연은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인형이 아니야. 그녀는 자신이 직접 저축해둔 비상금, 미용학원 강사에게 부탁해 얻은 외부 연락처, 몰래 숨겨둔 신분증을 꺼냈다. 이제 도망칠 때였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부모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수연은 단 한 개의 트렁크를 끌고 조용히 담을 넘었다. 고급 주택가에서 걸어나와 골목으로 들어선 그 순간 그녀는 과거를 두고 왔다. 지수연이란 이름, 지광그룹, 서울 한남동, 모든 걸 버리고 그녀는 버스를 타고 낯선 동네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
오래된 시장 근처. 그곳엔 그녀가 전에 한 번 들른 적 있었던 작은 원룸이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주민등록 이름을 바꿨다. 지옥분. 지수연과 전혀 다른 이름. 촌스럽고 평범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이름.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정한다. 불광시장.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재래시장. 자극적인 튀김 냄새와 상인들의 고함 소리, 복잡거리는 인파 속에서 지옥부는 새 삶의 뿌리를 내렸다. 그녀는 시장 끝 구석, 5평 남짓한 작은 점포를 얻었다. 첫 간판은 누가 봐도 촌스러웠다. 처음엔 손님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옥부는 뛰어난 실력과 감각으로 단 며칠 만에 시장 상인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거기 원장님, 감자전만큼 쫀쫀하게 펌해준다니까? 어머, 지난번에 펌했는데도 아직도 살아있어. 이제 그녀는 시장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슬슬 알짜배기 부자라는 소문도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지광그룹의 외동딸이라는 것. 그녀가 투자한 가게들이 점점 늘고 있으며 시장 상인들이 은근히 도움받고 있다는 것도, 이 모든 건 조용히 지옥분이라는 이름으로만 남아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정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오래된 짝사랑의 재회다. 처음 그를 다시 마주한 날도 그녀는 그럴 줄 몰랐다. 불광시장 근처에 새로 생긴 소규모 댄스 스튜디오. 지옥부는 시장 상인회에서 진행한 건강 스트레칭 프로그램 때문에 마지못해 그곳에 등록했다. 하루 종일 고데기와 가위질을 반복하다 보니 허리며 목이며 안 아픈 곳이 없었고 기초 댄스로 몸을 푼다는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그곳 문을 열고 들어서던 날.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해 볼까요? 기본 박자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그가 있었다. 오흥수. 브라운 컬러 티셔츠에 트레이닝복. 스피커 앞에서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며 수강생들에게 웃어 보이는 남자.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무대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처음이었다. 무대 위가 아니라 댄스 교습소의 강사로. 그렇게 현실 속 어른이 되어 있었다. 지옥부는 그 순간 17살 지수연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었다. 댄스가 끝난 뒤 그녀는 일부러 남아 있었다. 수강 등록서를 핑계로 몇 마디 말을 건넸고 그는 살짝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원장님 낯이 익은데 어디서 뵌 적 있나요? 그녀는 웃음을 삼켰다. 아니, 날 몰라보는 게 당연하지. 난 그땐 무대 뒤편 조용한 구석에 있던 팬클럽 회장이었으니까. 며칠 뒤 댄스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작은 발표회. 지옥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는 예전처럼 빛났고 그의 박자에 따라 몸을 흔드는 수강생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결심했다. 이번엔 그냥 바라만 보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댄스 스튜디오 뒤 작은 골목에서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오흥수 선생님, 나 사실 팬클럽 회장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당신 좋아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그는 놀란 듯 웃음을 잃었고 지옥부는 덧붙였다. 이번엔 안 도망가요. 그때처럼 당신 뒤에서 숨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고백 이후 오흥수는 며칠 동안 댄스 수업 외엔 말을 아꼈다. 그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사람이었다. 춤을 시작한 것도, 백댄서로 전국을 돌던 것도, 그리고 지금 이 댄스 교습소에 들어온 것도 마음 가는 대로 살아온 결과였다. 통장 잔고는 항상 바닥을 쳤고 불안정한 일과 삶을 반복하며 이만큼 살았으면 잘 버틴 거지라며 웃곤 했다. 그런 그에게 지옥부는 너무 안정된 사람처럼 보였다. 정돈된 말투, 또렷한 눈빛,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아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거리를 두고 싶었다. 그녀의 고백이 부담스러웠다기보다 자기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런 그에게 며칠 뒤 지옥분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 그날은 수업이 끝난 늦은 밤, 지옥분은 그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요즘 춤 계속 하고 싶어요?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몸이 예전 같지도 않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럼 아예 딴 거 해볼 생각은요? 딴 거요? 지옥분은 조용히 꺼낸다.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단단한 어조로. 토스트 가게 해보지 않을래요? 네? 내가 투자할게요. 흥수 씨가 원한다면. 딴 사람 아니고 당신이라서요. 오흥수는 말이 없었다. 한참 동안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엔 조건도 거래도 없었다. 단지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나 진짜 돈 없어요. 알아요. 근데 나도 인생 걸고 싶을 만큼 그냥 당신이 좋아요. 그날 밤 오응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마음 깊은 곳에서 결심을 했다. 좋아요. 해볼게요. 내 가게, 내 이름 걸고. 불광시장 입구에 작은 노란 간판이 달렸다. 이삭 토스트 흥순의 토스트. 장사는 예상보다 잘 풀렸다. 흥수는 새벽마다 식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지옥부는 조용히 뒤편에서 회계와 디자인, 유통 라인까지 도왔다. 그들은 점점 하나의 팀이 되어갔다. 처음엔 다소 어색했던 공기가 이젠 눈빛만 봐도 어떤 토스트를 굽고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오응수는 어느 날 문득 말했다. 나 요즘엔 매일이 무대 위에 있는 기분이에요. 그 말에 지옥부는 울컥했다. 그의 무대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그 말이 무엇보다 고마웠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갈 리 없었다. 불광시장 골목에 굿모닝 동물병원이라는 이름의 깔끔한 병원이 생겼다. 오픈 초기엔 별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언젠가부터 젊은 여성 손님들이 부쩍 늘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 하나. 원장 강세준, 검은 안경, 단정한 슬랙스, 그리고 조용하고 공손한 말투, 완벽하게 계산된 친절함이 그의 무기였다. 그는 동네 개와 고양이의 진료뿐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까지도 진료해버리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지옥분의 미용실 문을 열었다. 혹시 커트 예약 가능할까요? 지옥분은 낯선 얼굴에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강세준은 조용히 눈빛을 내리깔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네요, 수연 씨. 그 한마디에 지옥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수연. 맞잖아요? 지광 회장님의 따님. 왜요? 너무 오래돼서 잊은 줄 알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빗을 쥐었다. 하지만 강세준은 태연히 웃었다. 걱정 마요.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지옥부는 숨이 막혔다. 과거를 지운 줄 알았고 새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 모든 것을 꿰뚫는 눈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세준은 종종 미용실에 들렀다. 간식거리를 사오고 가게 앞을 스쳐 지나가는 척하며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말한다. 지수연 씨, 나는 당신을 알아요. 그래서 더 끌려요. 그날은 유난히 습하고 무더운 날이었다. 지 헤어 안에서는 에어컨이 고장나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지옥부는 밀려드는 손님의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여기 커트 예약한 강세준입니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지옥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았지만 가게 안은 온통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커트를 마친 뒤 그는 거울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요즘 오응수 씨랑 꽤 친하신가 봐요. 지옥분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 사람한텐 아무 말도 하지 마요. 강세준은 그제야 거울 너머로 그녀와 눈을 맞췄다. 왜요? 그 사람은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당신을 믿는데 그게 과연 공평할까요? 지옥부는 침묵했다. 그 사람, 당신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과거 숨긴 채 사랑받는 거, 그건 반칙 아니에요? 그날 이후 지옥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과거를 말해야 할까? 숨겨야 할까? 한순간의 선택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며칠 뒤 이삭 토스트 가게. 지옥부는 조용히 가게를 찾았다. 그는 여느 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식빵을 굽고 있었다. 흥수 씨, 응?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나 할 말 있어.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설마 또 투자금 더 달라는 얘기야?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그 표정을 보곤 그도 곧 진지해졌다. 내 이름 지옥분 아니야. 진짜 이름은 지수연. 지광그룹 회장의 딸이었어. 말이 끝나는 순간 가게 안은 정적에 잠겼다. 오응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부터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아니, 말 못했어. 그냥 지옥분으로 살아가고 싶었거든. 누구의 딸도 아니고 누구의 후계자도 아닌 나로. 한참 후 오응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내가 날 도와준 것도 다 그 돈이었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지나갔다.
근데 왜 나한텐 그걸 숨겼어? 날 못 믿은 거야? 아니야. 오히려 너무 믿어서. 내가 날 불쌍하게 보길 싫었어. 2, 3.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는 눈을 감았다. 생각할 시간 좀 줘.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해 본 적 없어서. 정체를 고백한 이후 오응수는 며칠째 연락이 없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토스트 가게를 열고 평소처럼 손님을 맞이했지만 지옥부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그리고 그 빈자리에 강세준이 나타났다. 지수연 씨, 이제 오응수 씨랑 멀어졌나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지옥부는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그 말투엔 슬픔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강세준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기회가 된다면? 그 마음 내가 채워도 될까요? 나는 당신이 지수연일 때부터 좋아했어요. 후계자 교육받으면서도 빛나던 그 모습. 그때부터 지금까지 난 당신을 응원해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지금은 누굴 사랑할 힘도 없어요.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히 말했다. 그럼 기다릴게요. 당신 마음이 다 회복될 때까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마음 한구석에 스며드는 걸 느꼈다. 며칠 후 이삭토스트 가게 앞. 지옥부는 조용히 가게 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안에서 오응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옥분 씨, 왜 안 들어와요? 그녀는 멈칫했다. 그는 문을 열고 나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지수연, 지옥분, 그 둘 다 너잖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널 속였어. 그리고 너보다 나도 모르게 너를 더 높이 보고 있었어. 오응수는 고개를 저었다. 난 내가 좋아서 시작했어. 지옥분이든 지수연이든 상관없어. 그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그 대신 이번엔 숨지 마. 어디든 같이 가자. 그 순간 지옥부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나 지수연이야. 그리고 너를 사랑해.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이제야 시작이네, 우리. 그날 이후 불광시장 한편에는 여전히 따뜻한 토스트 냄새가 났고 그 옆지 헤어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간혹 병원 앞을 지나가는 강세준의 눈빛은 아직도 미련과 응원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지수연이라는 이름을 잃고 지옥분으로 살아온 그녀, 그리고 무대 위를 떠난 남자 오응수.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피어났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은 누군가의 그림자 속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웃을 수 있는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너의 장면을 기억해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